안녕하세요. JLPT를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유하다 일본어 강사 황설아입니다. 오늘은 JLPT N3 독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독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풀어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는 총 4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문, 중문, 장문, 그리고 정보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문입니다. 단문은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짧은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명문, 지시문, 메일, 그리고 편집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4개가 등장하고요.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능한 한 3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문을 살펴볼까요? 중문은 350자 정도의 지문으로서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는데 주로 수필, 논평, 에세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은 2개가 등장을 하고요. 지문 하나당 문제를 3개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6문제를 풀게 되겠죠. 제한 시간은 6분으로서 6분보다 빨리 풀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6분은 넘지 말자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문을 살펴볼까요? 장문은 가장 긴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550자 정도의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되는데 중문과 동일하게 수필, 논평, 에세이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무려 4개를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그 다음 제한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 장문의 경우는요, 10분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전체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검색 파트 볼까요? 정보 검색은요, 600자 정도의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광고, 그리고 팸플릿, 전단지, 안내문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은 하나가 등장하고 문제는 왼편에 2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6분 이내로 풀어주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주장을 묻는 문제, 이유를 묻는 문제, 밑줄에 관한 문제, 지시어에 관한 문제, OX 문제, 정보 파악 문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네,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필자의 주장, 그리고 의견, 생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서사를 전부 다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마지막 단락에 주장을 묻는 문제는 정답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편집글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자,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바로 하고 싶은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안녕, 잘 지냈어? 뭐 요즘 날씨는 어떤데? 감기는 안 걸렸지? 이런 인사를 전할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그래, 잘 지내고 또 연락할게. 이런 끝인사가 들어가죠. 따라서 편집글의 경우에는 중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보통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この文章で이치방 이다이코도와 나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이 표현을 대신해서 이치방 츠다에타이 가장 전하고자 하는 모토모 이이타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시를 보시면은요. 히시야노 이켄또 아우모노와 도레까 필자의 의견과 맞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의견을 대신해서 강가의 생각이라던가 주조, 주장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를 묻는 문제를 살펴볼까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내용이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유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로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다? 그럼 집중해야 되겠죠. 주로 까라, 다까라, 노데, 그때, 리유として 이유로서, 나제나라 왜냐하면, 그리고 나제카というと 왜인가 하면
나니 나니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다. 그럼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제 콤비니가 増えていると言っているか? 왜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유를 묻고 있죠. 자, 이 나제를 대신해서는요, 동일한 의미의 도시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시를 볼까요?商品が売れていない理由は何か? 상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이유를 묻을 수도 있고요. 이유를 묻는 표현이 뒤에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밑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안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용에 의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밑줄 문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할 때는요. 지문에서 그 밑줄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치에 다가왔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밑줄의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문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始めました とあるが何を始めたのか? 시작했습니다 라고 있는데 무엇을 시작했는가? 이렇게 밑줄이 등장을 했으면 지문에도 동일하게 밑줄이 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同感だとあるがどういう意味か? 동감이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의미인가? 마찬가지로 밑줄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지문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까요? 밑줄 안에 밑줄 친 지시어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중 하나예요. 그 이유가 주로 이렇게 지시어가 등장했을 때는 앞부분에 정답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시어라는 것은 이미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 대체해서 우리가 지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これとあるがそれは何か? 자, 이것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앞 문장을 살펴보시면 정답이 숨어 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そうは思わないとあるがどういう意味か? 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의미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어디서 언급했겠어요? 앞에서 언급을 했겠죠. 따라서 앞 문장을 보시면 정답을 찾기가 쉽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OX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시험에서는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고선요.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혹은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주로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JLPT 문제를 풀다 보면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비교하자. 당연하죠.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푸셔야 되고요. 절대 보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1번 보시고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보기를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우리 뒤에 나오는 문제 같이 풀어봐요. 자, 그럼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本文の内容と合っているものは何か?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이냐? 혹은 반대로 合っていない 맞지 않는 혹은 間違っている 틀린, 잘못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 자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틀린 것을 고르면 너무 문제 아깝잖아요. 그래서 질문 단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예시 볼까요? この文章について正しくないのはどれか? 이 문장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타다시크 나이의 반대 표현인 다다시라고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 파악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문 안의 정보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로서 정보 검색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 정보 파악 문제는요. 계속 비교를 하거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 조건에 집중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상가 最初にすることは何か? 김 씨가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상가 最初に 처음에 라고 딱 조건을 주어주죠. 김 씨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 다음 子供一人はいくら払うか? 어린이 한 명은 얼마를 지불하는가? 보통 이런 문제로 등장했을 때는요. 요금표가 등장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금을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申し込み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이럴 때는 본문 꼼꼼하게 보시면서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何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か?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기와 지문을 비교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ど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 파트 구성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자, 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익히면 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치면서 끝낼까요? 하면 된다. 여러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레바 네키를 같이 외쳐주세요. 야레바 네키를.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